슈퍼루키 제이든 데니얼스 역사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탑3 수비에 도움 없이 선발 루키 쿼터백이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온 경우는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모든 NFL 전문가들이 루키 데니얼스의 퍼포먼스를 보고 경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제 생각과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데니얼스의 베테랑 같은 플레이, 침착함, 정확도, 공격 코치 킹스베리와의 호흡, 그리고 댄 퀸 감독의 공격적인 판단에 보답해주는 클러치 플레이까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데니얼스는 공격 유닛을 진두지휘하는 데에 있어서 베테랑 같은 리더십과 컨트롤을 자랑합니다. 이 경기에서 에런 글렌 디트로이트 수비 코치는 데니얼스를 상대로 패스 플레이 중 반 이상을 블리츠로 응수했습니다. 데니얼스 개인적으로 시즌 내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는데 그래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정규 시즌에도 블리츠를 상대로 패서 레이팅이 무려 114.7이었는데 여기서도 너무 쉽게 플레이를 풀어갑니다. 일단 수비의 오른쪽에서 라인베커 엔젤로니와 반대쪽에서 브렌치가 5번째, 6번째 패스러셔로 들어오며 블리츠를 만들었는데 데니얼스는 이 수비 전술을 눈치채고 마이클 라인베커를 엔젤로니로 설정하며 패스 프로텍션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러닝백 맥 니콜스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플레이 시작 전에 맥 니콜스가 계속해서 화면 왼쪽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건 이미 브렌치가 그쪽에서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블리츠를 상대로는 짧은 패스로 빠져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포니 퍼스넬이라고 러닝백 2명이 들어와 있던 워싱턴 인원 구성에서 바깥쪽에 있던 에클러가 브렌치의 패스러쉬를 한번 방해해주고 밖으로 나오며 공을 잡아 빅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포켓 안에 있는 데니얼스를 보면 블리츠가 들어와도 어디서 들어오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전혀 놀라는 모습도 없고 그냥 침착하게 공을 던지는 게 전혀 루키 같지 않죠. 플레이 끝나고 보면 분명 맥 니콜스는 백필드에서 블리츠 픽업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달려와서 블로킹 해주는 것도 진짜 멋있었네요. 이 플레이는 2쿼터 서드다운에 나온 데니얼스의 인컴플리션이었습니다. 4x1 포메이션이었고 이걸 디트로이트가 마킹을 정말 잘해주며 막았는데 역시 댄 퀸은 고포잇을 선택합니다. 4앤3 상황이었고 이미 마리오타가 한번 나와서 고포잇 플레이를 말아먹은 상황이 있었어서 여기서의 컨버전은 정말 중요했죠. 그래도 강심장 댄 퀸은 데니얼스를 믿어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블리츠를 사용하는 에런 글렌, 브렌치와 엔젤로니가 들어가고 엣지에서 53번이 커버리지로 빠집니다. 여기서 일단 는 대인 방어에 라인베커들만 지역으로 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 라인베커들 사이로 잭 어치가 루트를 달렸고 열린 공간으로 절묘하게 들어가 데니얼스의 공을 받습니다. 3명이 슬랜트 루트를 달리고 반대쪽에서는 브라운 혼자 페이드 루트를 달렸는데 데니얼스는 라인베커 캠벨의 움직임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플레이였습니다. 캠벨이 맥클로린 쪽으로 지역 방어 위치를 넓게 잡는 모습을 보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던 어치에게 던진 거죠. 서드다운에 인컴플리션을 던졌지만 바로 다음 더 압박감이 심한 플레이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 능력으로 디트로이트 수비를 농락시켰습니다. 심지어 블리츠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이 플레이는 킹스베리의 플레이콜의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도 글렌은 브렌치를 패스러쉬로 보냈고 라인베커 캠벨까지 같이 보내는데 블리츠의 가장 큰 단점이 여기서 나오죠. 만약 공격팀이 빠르게 외곽 쪽으로 패스를 던진다면 블리츠로 들어오는 선수 때문에 수적 열세의 수비팀이 몰리게 됩니다. 이 플레이에서도 브렌치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공격 3대 수비 2 매치업 문제가 생기게 됐고 데니얼스의 패스가 스냅 후 바로 왼쪽으로 갑니다. 플레이 액션 페이크 때문에 8명의 디트로이트 수비수들이 모두 런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플레이는 왼쪽으로 가는 플레이였죠. 이렇게 되면 3대3 상황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최후방 세이프티인 커비 조셉은 플레이가 진행되는 방향의 반대쪽 해시마크에 있었습니다. 공을 받은 맥클로린 앞에서 나머지 리시버들 2번과 14번이 블로킹을 잘해주며 오픈필드로 맥클로린이 쉽게 전진했고 커비 조셉과의 1대1도 뚫고 엔드존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에런 글렌의 공격적인 블리츠 전술을 상대로 카운터 펀치를 킹스베리가 제대로 날려버린 플레이였죠. 원하이 대인 방어, 맥클로린이라는 넘버원 리시버의 위험과 데니얼스의 미친 정확도가 돋보이는 플레이였습니다. 일단 플레이는 디아미 브라운의 모션으로 시작됩니다. 0번 아놀드가 포메이션을 가로질러 따라갔기 때문에 데니얼스는 원하이, 최후방 선수 1명, 대인 방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플레이가 시작되는데 맨투맨 커버를 하는 선수들과 세이프티 커비 조셉을 빼고 나머지 5명의 선수들은 모두 백필드로 들어가며 또다시 수비 블리츠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가장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스냅이 되고 커비 조셉의 움직임입니다. 분명 데니얼스도 조셉을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스냅이 되고 가장 바깥쪽에 있던 맥클로린 쪽으로 조셉이 조금 움직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맥클로린이 넘버원 리시버니까요. 하지만 데니얼스는 조셉의 위치를 보고 맥클로린보다 더 안쪽에서 루트를 시작한 디아미 브라운에게 딥패스를 던집니다. 데니얼스가 패스 모션을 시작했을 때 디아미 브라운은 30야드 라인에 있었는데 공을 받은 위치는 8야드 라인이었습니다. 절묘하게 조셉을 피해서 공을 던졌는데 이걸 받은 디아미 브라운도 대단했죠. 조셉이 다이빙을 하며 브라운의 시야를 가리면서 수비를 했는데 데니얼스의 패스가 너무 정확해서 그냥 바구니만 만들었던 상태였지만 공이 그 안으로 꽂혔습니다. 뭔가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맥클로린도 그렇지만 브라운도 충분히 대인 방어를 잘 뚫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라운드와 앞으로의 활약이 엄청 기대가 되네요. 이 다음은 또 고포잇 플레이입니다. 엑스트라 공격 라인맨까지 들어오면서 런을 하려고 하는 건 분명해 보였는데 처음에 플레이가 시작되고 다운 블록에 풀 블로킹까지 나오며 이건 러닝백에게 주는구나 수비가 착각하게 만들고 데니얼스가 직접 바깥쪽으로 달려가며 퍼스트 다운을 만들었던 플레이였습니다. 이 엔드존 카메라 앵글에서 특히 볼 수 있는 게 화면 왼쪽 워싱턴 블로킹을 보면 모든 선수들이 디트로이트 수비수들을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내며 데니얼스에게 외곽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바깥쪽 데니얼스와 수비수의 1대1을 만들어주려고 한 건데 그 1대1을 잘 막아줘야 되는 수비수인 루키 코너 테리온 아놀드가 플레이가 시작되자마자 욕심부리며 안쪽으로 3걸음 정도 들어가는 바람에 데니얼스에게 바깥쪽 공간을 내줘버렸습니다. 워싱턴 러닝백들이 이 경기에서 성적이 꽤 좋았어서 이런 어프로치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어차피 바깥쪽에 있으면 러닝백 런 플레이에 큰 기여를 할 수 없는 위치였고 시즌 내내 데니얼스가 워싱턴 선수 중 가장 많은 러싱야드를 기록했던 선수라는 걸 감안해본다면 바깥쪽을 지켰어야 하는데 아놀드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조금 치명적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고포잇 컨버전을 데니얼스가 만들어냈죠. 근데 똑같은 드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고포잇 상황이 나옵니다. 디트로이트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긴 했지만 이걸 그냥 날려버립니다. 왜냐면 수비 쪽에 12명이 있었거든요. 워싱턴 공격이라 팬들의 함성, 응원 소리가 엄청 컸는데 그래서 사이드라인에서 울부짖는 코치들의 소리를 필드 위에 있는 선수들이 전혀 듣지 못했고 고포잇 컨버전을 페널티로 워싱턴에게 거저줘버립니다. 4쿼터 들어와서 31대 28 스코어를 유지하냐, 투 스코어 10점 차로 뒤처지냐의 분기점이었는데 이렇게 고포잇 컨버전 너무 어이없게 져버렸습니다. 점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죠. 사실 이 다음 드라이브에서도 고포잇 플레이가 나옵니다. 이 전에 서드다운에서 데니얼스의 부정확한 패스도 나왔는데 디트로이트 8야드 라인에서 2야드를 전진해야 컨버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디트로이트가 계속 대인 방어로 가니까 이번에는 픽 플레이를 사용해서 킹스베리의 완벽한 콜이 나왔고 그렇게 80번 워싱턴 리시버가 맥클로린에 붙어있던 수비수를 방해하며 맥클로린이 완전 열렸는데 데니얼스가 데니얼스답지 않게 공을 뒤로 던지며 2야드 전진과 컨버전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댄퀸과 킹스베리는 데니얼스 를 무한 신뢰하죠. 10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도 고포잇을 감행합니다. 이번에도 데니얼스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수비도 블리츠 그리고 대인 방어 콤보였습니다. 일단 맥클로린은 포메이션 왼쪽에서 루트를 시작했는데 대인 방어였기 때문에 킹스베리는 여러 공격수들이 교차하며 루트를 달리는 플레이를 선택했고 역시나 맥클로린을 따라가야 하는 수비수를 보면 정신없이 다른 수비수들과 공격수들을 피하며 맥클로린을 따라가려다 보니 점점 뒤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니얼스의 오른쪽에서 커비 조셉이 들어오며 2대1이 됐는데 데니얼스는 프리러셔를 바로 앞에 두고도 플레이가 더 전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짧고 정확한 패스를 맥클로린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언스 수비수들 보면 그냥 너무 지친 거죠. 잘 일어나지지도 않고 고포잇을 반복적으로 내주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다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데니얼스가 워싱턴을 이끌고 1시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끝났습니다. 루키 선발 쿼터백이 슈퍼볼에 진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필라델피아와의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11주차 매치업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이겼고 16주차에는 데니얼스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이겼었는데 이 경기는 1쿼터에 허치가 부상을 당하고 나갔던 경기이기도 했어서 진짜 컨챔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전혀 예상이 안 갑니다. 그래도 데니얼스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36득점 공격 퍼포먼스를 16주차에 보여줬으니까 난타전을 한 번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밤 10시 프리뷰 라이브로 뵙겠습니다.